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3월 2일 목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뭐 미국 증시는 어제 이어서 뭐 오늘도 좀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특별하게 뭐 크게 상승이라던가 하락폭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이점으로 테슬라 마스터 플랜 3 그 인베스트 데이인가요? 그거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는 별 얘기가 안 나왔네요. 그래서 테슬라를 좀 봤는데 미국 뭐 시간에까지 조금 하락을 하는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그 내용 같은 경우엔 지금 유튜브 라이브라던가 뭐 찾아보시면은 영어 되시는 분들은 그냥 원어 그대로 보시면 되고, 아니면은 좀 동시 통역을 해주는 그런 채널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뭐 에너지 전기와 뭐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막 좀 뚜렷하게 뭐가 나오진 않았네요. 인베스터 데이에서 뭐 비효율적 에너지, 낭비되는 사용 좀 많다, 요 정도 발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예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고 할 때쯤 조금 더 뭔가 진행되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런 거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외에는 좀 특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시장이 사실상 계속 보던 테마, 그 안에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뭐 중국 양회, 마스터 플랜 3에서는 뭐 좀 이야기가 다시 뭐 추가가 되는 게 있는지, 그리고 미국 증시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밀렸죠. 지금 보시면은. 그래가지고, 계속 좀 하락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신에, 지금 뭐 요거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지수도 그렇고 이런 영역들은 좀 매매를 그냥 해볼 만하지 않나 싶거든요. 이 전처럼 아예 이 전저점을 깨면은 정말 어, 영혼을 거는 그 정도의 베팅이 될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싶은데, 이런 곳까지는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세계적으로 갖다가 뭐 특별하게 뚜렷하게 큰 악재도 없다 보니까 이런 곳까지 이 저점을 깨는 그런 움직임은 지금 당장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 흐름이 일단 시장에 유동성 자체가 상당히 공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1월 달부터 지수가 뭐 좋아서 공급이 된 건지,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좀 지수가 오른 건지, 근데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 유동성을 바탕으로 지수가 뭐 한 750 밑으로 750에서 뭐 700, 뭐 한 이런 구간들은 좀 괜찮게 매매를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뭐 RSI가 이제 과매도까지 내려가는 걸 저는 엄청 좋아하긴 하는데, 올해는 그런 느낌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반기 중에는. 그래가지고 뒤에 뭐 부동산 이런 식의 뭔가 좀 특별한 임팩트 있는 악재가 아니라면은 지수가 조금 조정이 나온다 싶으면은 비중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뭔가 추가적인 악재가 없는 가정 하에서는 매매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수가 조금씩 힘은 빠지는 모습,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확연히 좀 다르기는 하죠. 코스피는 분명히 힘이 좀 빠지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아요. 나스닥도 이렇게 시세 줬다가 좀 밀리는 모습이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코스닥은 이제 그냥 나 혼자 갈 길 가겠다 이런 모습이긴 한데, 이제 코스피도 2,500을 결국 못 넘고, 그래서 코스닥이 요번에 좀 흔히 말하는 그 디커플링 이런 모습을 좀 더 보여줄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뭐가 됐든 좀 주도해가지고 올라가면은 당연히 좋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가 있는 것 같고, 자, 뭐 카카오, 하이브, 지분 요 공개 매수에 대해서 좀 어떻게 계속 진행이 되나, 요거는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 좀 보게 될 것 같아요. 신경. 그래서 카카오에서도 일단은 아직 공개 매수를 하겠다 나오지는 않았는데, 포인트가 이거죠. SM. SM이 이제 28일날 공개 매수 당일이었는데 12만원으로 갖다 하이브 측에서는 공표를 해놨어요. 근데 이 종목이 공개 매수 얘기 나오고서부터 12만원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일날 12만원 슬쩍 깨지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어디선가 이제 기타 법인이 쓱 갑자기 매수를 하면서 쭉쭉쭉쭉 주가를 올려놨죠. 그래서 하이브 측에서는 뭐야 이거 우리 공개 매수 12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살 생각이었는데 지분 확보를 하겠다고 이미 공표를 해놓은 상태이고, 근데 어디선가 갑자기 기타 법인 통해 가지고 매수세가 막 들어오면서 귀신처럼 이거 너희 12만원에 못 가져가 이런 느낌으로 딱 그냥 쭉 끌어올렸었죠. 금요일날 화요일날. 그래가지고 하이브 측에서는 이거 이상하다, 뭐 카카오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SM을 두고 싸우고 있는 게 사실상 하이브랑 카카오이고, 그러니까 이거 카카오 같은데 이거 이상하잖아. 기타 법인 뭐 100억 200억도 아니고 갑자기 1300억이 쑥 들어온다라는 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기타 법인은 항상 웬만한 종목은 매매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전에도 800억 들어오더니 이번에도 1300억, 이때도 그랬죠. 2월 16일도 갑자기 기타 법인 쑥 들어오면서 땡겨 올리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화요일 특히 공개 매수 마감하는 그날인데 주가를 12만원 위로 갖다 쭉 올려놓는 그런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이거 이상한데? 이상한 거래가 있는 것 같다. 이거 금감원에다가 이거 조사 좀 해달라. 이거 카카오라고 대놓고 말은 못하겠는데 카카오가 방해하는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저게 가능성이 지금 엄청 높죠. 엄청 높아요. 지금 여태까지 분위기상. 그리고 카카오 측에서도 필요한 모든 방안 강구하겠다. 거기다가 카카오는 이제 그 돈도 들어왔었고 8천억 9천억 요것도 자금 수여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카카오의 가능성도 꽤 높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래서 이 기타 법인이 진짜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지금 정황상 매우 높은 확률로 갔다가 이제 카카오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하이브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뭐 지금 당장 이제 공개 매수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기는 해요. 공개 매수를 하면 이제 장 중에 이제 매수가 안 되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개 매수를 공표 안 하고 그냥 이제 장중에 막 서로 매수하는 그런 싸움이 이어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해석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는 날마다 좀 그 특이 거래원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하시면은 뭐 이게 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들어오게 된다면은 좀 확연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일단 SM 요 이슈 같은 경우에는 완전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3월 말까지 계속 뭐가 있긴 있거든요. 뭐 눈앞에 있는 거는 일단 법원 가처분 저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3월 6일도 금방이죠. 눈앞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있다 보니까 일단은 SM 관련 주들 SM, CLC, 키스트, 라이프 디자인 요거는 좀 계속 지켜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정치 테마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큰증권도 지금 당장은 없지만 이제 민당정 간담회 6일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내용 같은 거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좀 진행되는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거에서 이제 좀 캐치할 수 있는 부분 내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전 휴전 회담 재건에 대해서도 지금 뭐 튀르키예 뉴스를 좀 부각시켜 줄지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은 지금 당장 이제 튀르키예가 계속 여진이 있다 보니까 튀르키예 재건 그 대신,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 재건이 금액이 생각보단 작아요. 뭐 20조 30조 뭐 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우크라이나 뭐 700조 600조 네옴시티 700조 이런 좀 거대한 금액들을 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튀르키예 재건 뉴스를 이제 주식시장에서 붙여주질 않았죠. 그 다음에 붙여주더라도 이제 그런 금액이 좀 중요한데 그게 조금은 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3월 달에는 중순 저출산 고령의 회의 직접 주재 플러스 이제 이번 주에 중국 양해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 양해에서는 중국이 뭐 이제 1년 동안 뭐 이것저것 하는 정책 이런 것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마 저출산 이야기가 꼭 껴있기는 하지 않을까. 물론 저출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왜 대부분 어느 국가든 매년 좀
껴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제 부각되는 정책이기도 하고, 대신에 이제 매년 부각이 되다 보니까 좀 임팩트는 확실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엮일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애플페이는 이제 3월달 드디어 출시를 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애플페이도 마지막으로 이제 얘네가 슬쩍 출시할 때 돼서 그런지 이렇게 좀 쌍바닥 느낌 만들면서 슬쩍 좀 올리는 부분이 있죠, 최근에.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슈팅 한번 주고서 뭐 마무리가 될지, 한국정보통신, 하잉크 코리아 요 정도를 좀 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I는 워낙 뉴스가 진짜 날마다 있어요. 대신에 우리가 그냥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는, 뭐 이제 얘네들이 뭐 이것저것 출시 예정들이 있죠. GPT-4 같은 경우는 뭐 4월에 출시한다도 있고, 상반기, 뭐 아니면 늦어도 올해,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알리바바, 뭐 그리고 바이두, 어니봇은 이제 3월달, 그다음 메타라마 이런 것도 공개하고, 네이버 서치 GPT 이제 7월, 엔비디아가 오늘 유중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미국 시장이 리비안이랑 엔비디아 이런 애들이 조금 하락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KT 같은 경우 믿음 거대 AI죠. 여기는 그냥 AI도 아니고 뭔가 앞에다가 임팩트 있게 거대 AI 믿음 상반기 중에 출시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 카카오도 코챗, SKT도 아이다. 그리고 요거 외에도 이름만 대면 알 법한 글로벌 기업들 막 여기저기서 IT 업종들은 일단은 꼭 챗봇이나 뭔가 인공지능 이것들을 좀 같이 사업에다가 엮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기다리고 있고, 정부 정책으로도 4월달, 그 다음에 뭐 6월 이런 내용들이 계속 진짜 계속 있어요. 계속.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AI 쪽은 일단은 좀 그 느낌입니다. 그 중간부터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얘네는 그냥 와장창하고 쏟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쏟아지더라도 한 번씩 뭐 한 20% 30%씩 밀린다 싶으면 그런 거 주변에서는 기술적 반등도 시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은 섹터이지 않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코난, 솔트룩스, 셀바스 이런 것들을 좀 기다리고 있고, 헬스케어를 꼭 지금 이제 AI 섹터는 특이점이 시장에서 정말 분명히 주축인 테마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얘랑 로봇 테마, 그리고 로봇이랑은 조금 더 별개로 AI가 급은 더 높죠. 훨씬. 그래가지고 AI 같은 경우는 일단은 헬스케어 얘가 좀 중심으로 지금은 실질적으로 이쪽은 당일 주도 테마,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완벽하게 얘네가 무너지기 전까지 날마다 좀 체크를 해야 돼요. 하지만 이제 좀 실시간 대응이 안 되거나 하시는 분들은 자리가 높은 거는 꼭 생각을 해 두세요. 이제 3배, 4배씩 우습게 올라온 자리입니다. 막 7,000원짜리 4만원, 3만원 와 있고, 그 다음에 막 2만원짜리 14만원, 이런 식으로 갔다가 3배, 5배, 7배, 이렇게 주가를 준 자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즉, 데이 관점으로 보시더라도 좀 실시간 대응 되시는 분들이 매매하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격하죠. 뭐 위로 튈 때도 시원하게 튀어주긴 하는데 밀릴 때도 시원하게 밀립니다. 그냥 뭐 한 2% 3%좀 건강한 조정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와장창 하면서 이런 변동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좀 커지는 거는 이제 데이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엄청 좋기는 한데, 또 반대로 좀 한번 물리면은 좀 많이 피곤해질 수 있는 섹터이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텐센트, 소프트센, 우, 핸디소프트, 텐센트도 뭐 챗봇, AI 이런 것도 해가지고 각종 그 기업들이랑 엮여있는 종목들 꼭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자, 그래가지고 계속 눈이 가는 거는 좀 신고가 주변에서 한 번씩 치고 그런 애들이 계속 눈이 갑니다. 그리고 KT도 이번에 뭐 믿음, MWC에서 이슈를 좀 어필을 하다 보니까 그거랑 같이 좀 엮이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좀 묶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너지기 전까지는 좀 계속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테슬라 뭐 얘기들 좀 봤는데, 뭐 항공기와 선박, 리튬 에너지, 구동, 탈탄소 에너지 생산 가능할 거다. 재생 에너지, 저장 기능 효율성.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하네요. 모델 3 뭐 물 끓이는 에너지로 좀 구동 가능하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미래는 전기차, 뭐 내연기관에는 좀 안 어울린다. 이런 내용들이 좀 전체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저도 이 영상을 만들면서 슬쩍슬쩍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완벽하게 뚜렷하진 않은데 아직까지는 뭔가 엄청 임팩트 있는 게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은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리튬 배터리랑 뭐 자율주행 요 정도 키워드가 지금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당장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근데 테슬라가 웃긴 게 지금 시간에 실시간으로 갔다 오락가락 하네요. 0.5%까지 지금 또 올라왔었죠. 이렇게 아까 전에 1.7% 8% 뭐 그랬었는데 저 발표 내용에 따라서 슬쩍슬쩍 움직이고 있습니다. 줄렁줄렁 하면서. 자, 그래서 일단 테슬라 뭐 마스터 플랜 3 여기서 뭐 좀 어떤 얘기 나오나, 그리고 거기서부터 좀 파생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 자율주행 좀 키워드까지 있기는 하네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 한 번씩은 좀 체크를 해봅시다. 그래서 뭐 재생에너지 ESS 요런 게 좀 강조가 되면은 이제 웨이버스 뭐 요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린 뉴딜 쪽 어딨냐, 그린 뉴딜에서 뭐 태양광 대표적인 게 이제 보통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랑 SDN 대명에너지 요런 애들이 좀 같이 움직이죠. 그 다음에 리튬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리튬 뭐 독점 불가, 광물 핵심 자원이다 이런 내용도 있어서 리튬 관련주는 뭐 금양, 미래나노텍, 하이드로리튬, 어반리튬 얘네들도 최근에 뭐 추세 이렇게 좀 돌려주는 부분도 있고, 어반리튬도 뭔가 그냥 밑에서 쭉 버티면서, 그 다음 미래나노텍이나 금양은 신고가를 향해서 또 슬쩍슬쩍 움직이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리튬 이슈를 엮어주나. 자, 그리고 이제 뭐 자율주행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율주행은 지금 저 내용을 봤을 때는 뭔가 메인 이슈로 좀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뭐 보통 인포뱅크부터 해가지고 뭐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더 미동, 남성 이런 키워드를 가진 애들이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나. 요거는 좀 마무리가 되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뭐 좀 특별하게 임팩트 있는 게 나오진 않는 것 같네요. 그리고 기가팩토리 관련해서 뭐 명신산업이랑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이제 멕시코 이 얘기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여유 되시는 분들은 한 이게 8시, 7시 반, 8시쯤 되면은 얼추 여기저기 좀 정리돼서 돌아다닐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또 아침에 뭐 갭 뜨고 하면 매매하기 쉽진 않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돌아다닐 때 거기서 내가 이거는 괜찮은 내용인데? 라고 핵심을 좀 뽑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페이스X 같은 경우 1월 5일 국내 사업 등록 신청한 게 아직은 결과가 안 나왔죠. 요거 플러스 그 우주청 요것도 있어요.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요거 입법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얼추 겹치긴 하거든요. 우주항공청. 그래가지고 방산 쪽에서 일단 AP위성 얘가 이제 신고가 주변을 향해서 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죠. 요즘 뭐 유동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좀 탄탄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AP위성, 캔코와 인텔리아 테크, 그 다음에 뭐 배터리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배터리 재활용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길이다 뭐 이런 내용을 좀 언급을 하네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폐배터리 저 내용도 있고, 3월 14일 EU 핵심 원자재법 발표 예정, 이거를 좀 간략하게 3월 8일쯤 먼저 미리 언급을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EU 저것도 있고, 코스모학, 세비캠, 성일하이텍 이런 애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계속 좋죠. 코스모학은 신고가에서 계속 치고 가고 있고, 수급도 얘는 일단 좀 수급주이기는 해요. 세력주랑 수급주랑 좀 섞여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세비캠, 성일하이텍 얘네들도 이런 저점 구간에서 결국에는 이 영역에서 깨지 않고 꾸역꾸역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폐배터리 이슈까지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옴시티는 요번 달 6일에 이제 첫 삽 SO1 방한기간 맞춰서 구조 투입 울산 샤인 프로젝트 시작을 하겠다. 빈쌀만 금고지기
요 6일날 이렇게 좀 방한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5대 그룹 총수등과 회동 추진, 이게 뭐 실제로 이어질진 모르지만 이전에 빈살만도 왔을 때 그런 이슈도 있었고, 지금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는 핵심은 결국 이거예요. 발주 수주 언제 나오냐, 발주를 언제 내냐, 그리고 그걸 이제 수주 뭐 신청했다, 이런 뉴스 하나로 좀 한 번씩은 들썩일 수 있기 때문에 네옴시티도 좀 계속 눈을 둘 필요는 있지 않나. 인디에프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무가 좀 안 좋기는 합니다. 뭐 얘가 뭐 올해 상태가 들어가는 그 조건에 맞지는 않는 걸로 알기는 하는데, 재무 때문에 조금 손이 안 가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한미글로벌, 웰크론, 한테, 코오롱, 이런 시리즈들이 조금은 더 좋지 않나. 유신도 그렇고. 자, 그러면서 뭐 히림도 120선 주변에서 계속 좀 버티고 꾸역꾸역 움직임들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가 네옴시티는 이제 이슈가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뒤에 좀 같이 순환매 둘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기산 킹살만 국제공항 이런 것까지 좀 움직일까 싶기는 한데, 일단 순환매를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수소 섹터 보니까 이제 테슬라 뭐 물그린 그걸로 갖다가 돌린다 하면은 뭔가 수소에너지 좀 생각도 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일단 뭐 확실하게 좀 엮여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원전도 올해 뭐 여기저기 내용은 있을 거예요. 지금 뭐 튀르키예 같은 경우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얘네가 가능한가 싶기는 해요. 지금 여진 때문에, 아니 지진 때문에. 한데 요거 아니더라도 이제 폴란드 이런 것도 그렇고 체코도 그렇고 올해 뭔가 툭툭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원전 쪽도 그 차트를 보시면은 크게 밀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뭐 일단 지수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얘네들은 이런 구간에서는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자,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 한번 가볍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MWC에서 뭔가 좀 기대감이 있기는 했지만 뚜렷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도 메타버스는 일단 5월, 6월 이때쯤은 좀 주목을 해야겠죠. 그래서 메타버스는 이런 내용들, 이제 애플에서 메타버스 헤드셋 좀 공개 얘기가 나온다거나 이런 게 좀 툭 하고 등장을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시장에서 좀 메인으로 부각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삼성, 구글 이런 큰 덩치 큰 형님들이 다 같이 엮여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익 시스템은 최근에 추세가 좀 좋아요. 27,000원, 그 다음에 수급 이런 것들 27,000원 이런 구간도 좀 돌파를 하면서 수급도 좀 들어오고, 그 전날 음봉도 집어삼키면서 시세도 주고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일단은 이쪽 위에는 실적 관련해서 엮이는 애들이죠. 선익은 OLED, 그 다음에 MP, 자이언트 스텝, 맥스트, 시나인터텍, 덱스터 이런 애들은 좀 세력주이기는 한데, 차트가 뭐 지수가 좀 밀리거나 하면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얘네는 한 번씩은 좀 포트에 접근을 하기는 좀 괜찮은 테마군이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와우가 아니라 와우, 이거 보고서 잠깐 얘기가 나왔어요. 쿠팡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와우라고 했네요. 쿠팡 같은 경우 2분기 연속 흑자, 역대 최대 매출, 이 내용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좀 메인으로 부각이 될진 모르지만 뭐 좀 메인으로 부각돼도 좀 좋은 재료는 아니긴 해요. 그냥 순간적으로 좀 슈팅 나올 수도 있는 그 정도 재료이지 않나 싶기는 한데, 그냥 머릿속에 이제 쿠팡 관련해서는 동방이랑 한솔로지스틱스, 뭐 KCTC 요 정도를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뭐 멤버십이 작년 대비해서 뭐 또 200만 명 증가, 이런 것들 좀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요거 쿠팡이 상장을 하고 나서 엄청 많이 치였죠. 그 다음에 오염수 이슈 있고. 자, 그래서 지금 밤중에 뭐 새로운 뉴스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오늘 신규 상장주 바이오인프라 요게 있기는 한데, 얘가 일단 시총이 비싸진 않네요. 인프라 1,000억밖에 안 하는데 이런 거는 따상 뭐 이런 느낌이 또 뜰 수도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탈모 이슈들, 뭐 탈모에 대해서도 막 논문 쏟아졌다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한데, 그거를 이제 어떤 종목에 딱 뚜렷하게 붙여주진 않겠죠. 대신에 이제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3월에서 4월 이제 초도 물품 생산을 해서 아마존부터 좀 다양한 곳에 입점 목표를 하고 있다. 그런 게 좀 부각이 될 수 있어서 5만원 자리도 좀 잘 지키고, 바이오니아부터 해서
이런저런 좀 개별주들도 지금 시장이 봐야 될 게 좀 많습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뉴스는 없지만 일단 신고가에서 또 버티는 모습, 로보티즈 이렇게 전고점 이런 구간에도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4만원 다시 넘어가나.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수급 프로그램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전고점 주변 버티고 일단 수급 이탈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치고 나가는지, 그래서 좀 다양하게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 스펙도 이것도 상장을 하네요. 스펙 8호. 그래서 다양하게 AI, 로봇, SM, 그 다음에 테슬라, 마스터 플랜, 요거는 좀 마무리 지어지면서 어떤 좀 핵심 포인트들이 뭐가 있나 그런 것들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국 양해 있고 저출산 정책, 오염수, 애플페이 등등 3월달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튀어나올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